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해남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 순서는 질문 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취지와 답변 내용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게재를 하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8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본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이며 보충 질문으로 10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질문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찬 도약, 살만 나는 으뜸 해남이란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행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족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하산, 삼산, 북일, 옥천, 계곡의 지역구를 두고 총무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부 의원입니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얼마나 긴 시간 불편한 생활들을 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조금은 주춤해졌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은 보통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폭락에다 중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불경기 속에서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듯 합니다. 어려운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곧 우리에게 환한 큰 희망이 기다린다는 기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남인으로서 항상 자부를 가지고 있으며 하늘의 선택된 사람만이 해남에 올 수 있다고 해남 땅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남군 공유재산의 관리 현황에 대해 군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 중인 일반 재산 중 군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동산은 매각해 주셨으면 하고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중에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고충 민원을 실과장님께 제기했었는데 고맙게도 국민들께서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취득한 재산이 작년도 보니까 848건에 280억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585건에 852억. 엄청나죠? 취득된 재산이요. 그런데 매각한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군수님, 앞으로의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각 부문은 행정재산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각할 수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은 우리가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매각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꿔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우리 일반 재산을 주민들에게 매각한 애가 거의 없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연관된 재산들은 꼭 매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검토하겠고요. 또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실장님 나오실랍니까? 예, 군인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네. 예. 대흥사 온천랜드 매입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8대 의회 때 군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의회 현장 실태 조사 과정에서 건물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건물의 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건물 안전 진단을 실시하면서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1,960만 원의 안전진단 용역을 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일단 B등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B등급 어떻습니까? B등급은 이제 건물의 안전성은 안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저희 주민들의 공감대를 좀 주민 대행사 상가 여러분들과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좀 보고 나서 저희들도 그 건물이 지금 생각보다 그때 감정 평가가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 비용이 좀 부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진단까지 했는데 약 2천만 원 우리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좀 조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내 저작거리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매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필지가 몇 필지였습니까? 필지는 총 3필지였습니다. 이죠? 네, 네. 그곳이 행정재산 맞죠? 행정재산에서 용도 변경이 일반 재산으로 해간 다음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반 재산으로 변경 용도 폐지를 해야 네, 매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기하기 위해서는 네. 쉽지가 않는데 어떻게 쉽게 용도 폐기를 하셨습니까? 주민 설명회도 거쳤고요. 공유산 심의를 잘 거쳐서 그렇게 그 당시 매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 용도 행정재산이 폐기가 된가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다 상 문제성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그 당시 매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 회의록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 하신 분도 그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회의록이 다 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해서 이거 용도 폐기를 했어요. 가능했던 건가요? 거기까지 파악 못 해봤지만요. 하여튼 저희들이 케이블카라는 하나의 해상 케이블카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사항을 판단해서 내 생각에는 그때 당시 민간 사회 기반에서 한 민간 투자법 의회에서 별 문제 없는 걸 해서 좀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 재산은 제가 알고
또 제가 공부하기로는 민자투자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의 부지 매각 시 지작물 보상은 어찌하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제가 서면을 답변 뭐시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네.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당시는 지작물 보장을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남에도 지금 지상물의 어떤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 한번 해갖고 보고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을 맡은 이임받은 대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로 항상 초심 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은 민홍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읍 마산면 산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군정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지역구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해남이 하면 전국의 본이 된다는 정평을 받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명예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해남군이 많은 현안 사항 중에서도 수도권과의 거리, 땅끝이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 아주 먼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접근성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아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7기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많은 성과도 이뤄내셨습니다. 민선 8기 군정도 힘찬 도약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국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값 폭락, 농촌 인력 문제, 지역 발전 등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현안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소통 행정을 지향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는 더 질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과 함께하면서 많이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넘쳐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응원을 받고 자긍심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해남 군정이 이번 8기에도 성공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남군의 도로 교통망 구축에 관한 4가지 사안을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곡역 연장 추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성 임성리 간 전철화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고 강주 송정에서 순천을 단선 전철하로 잇는 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 해남의 역사가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간에 있는 정거장 7개소 중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반면 해남 정거장의 경우에는 도심 외 지역의 해남의 극히 일부 지역만 경유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철도망이 해남을 경유한 걸로만 만족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해남읍을 거쳐 땅끝까지 연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남 땅끝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넘어 국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완도군에서는 나주역에서 완도읍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하고 완도에서 다시 제주까지 해저 터널을 연계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보가 지역의 발전을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추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강진을 잇는 1단계 구간 공사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구간으로 강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까지 총 연장 90km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해남에서 강주까지 40분대 생활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장기적인 국책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가 사업에 단순히 사람과 물류의 이동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도 함께 따져야 할 것입니다. 2단계 구간에는 2개소의 해남 IC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단계 구간의 해남읍 등지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 협의가 선행되어야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 해남 IC 진입로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암에서 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는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에 맞춰 2012년에 개통되어 해남 군민들도 일상 속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을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영암에서 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에 남해안을 대표하는 땅끝 해남인데도 관문인 IC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계곡면에서 불과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고속도로를 눈앞에 두고도 2.5km 이상을 더 돌아 나가서 진출입한다는 것이 해남 군민으로서도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군수님, 우리 군을 대표하고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산이면 서부권에서 해남읍 내륙간 연결도로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이면 서부권 전라시도 일대에는 50만 평의 정원과 스마트시티, 데이터 센터, 오시아노를 연결하는 관광 내재 산업, R200 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에 따라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만 5천 세대 4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을 해남읍권에 연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산이면 중부와 동부권 그리고 해남읍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이면에서 해남읍까지 2차선 도로에 수십 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전라남도에서 관리한 간선도로임에도 교통수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모두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준비됐으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금강산권역 개발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금강산권에 56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강산은 국민들의 산소 같은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개발에 대한 청사진들이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변 공원 조성, 자연 산책로 정비, 금강산성 정비 등 경관을 가꾸고 해남 군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한 유익한 개발 사업으로도 기대도 됩니다. 또한 금강산 정상은 오래전부터 해남읍을 드나드는 통로를 한눈에 관측할 수 있어서 전망의 장소로 제시하는 의견들도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에 우리 해남 전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남타워를 건설해서 해남의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해남은 땅끝, 우수영, 대흥사, 공룡화석지 등 수많은 유적지와 문화와 관광을 두루 갖춘 최고의 으뜸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여건의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이 어우러진 금강산의 전망시설은 색다른 또 하나의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을 활동을 펼치시는 민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곡역 연장 추진 사업에 관한 해남군의 계획입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계곡역은 수십 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 이미 계곡역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98%의 안료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역사 신축도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 이렇게 실정입니다. 계곡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에 어떠한 큰 영향을 줄 것인가는 저는 그렇게 크게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곡이 있든 우리 해남이 있든 크게 영향을 볼 수 없는 것이 목포에서 보성까지 연결하는 철도고 이미 보성에서 부산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열차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암, 해남, 강진, 장, 경유하는 읍에 다 단선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해남은 부본선을 하나 연결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못 낸 이유는 유일하게 우리 해남이 우리 공자들이 노력을 해서 해남에 교차할 수 있는 부본선을 하나 연결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지선을 이용하는 나주, 영암, 강진, 해남, 안도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포에서 제주까지 가진 해저 터널을 간철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해남에 고속 전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주안도 고속도로 추진 사항도 1단계가 지금 강주에서 성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나주에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한 2년 정도 아마 늦어질 걸로 보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남창까지 이제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또 지금 타당성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성전에서 남창까지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타당성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해남읍에서 안도까지 4차선이 잘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고속도로가 해남으로 바로 진입해서 해남에서는 그 지금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간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거에 간철되지 않는다면 남창에서 땅끝까지 아예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권 지금 산이면 4차 선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대흥사 해남 읍 간의 4차선이 올해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서 1단계 지금 아마 보상에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도의장 때 1순위 최우선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 그때 그 당시에 안 올려놨으면 한 3, 4년 길게는 5, 6년 정도 지연될 것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업이 2026년 정도까지 원래는 2025년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유치하면서 4차선을 그것까지 2025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도가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도가 설계를 해놓고
미착공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건 정도 되는데 20여 건 중에서 1년에 예산을 착공할 수 있는 것이 한 2건에서 3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면 20건 정도를 하려면 한 10여 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지금 현재는 4차선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산이까지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영암 서구에서 대진리까지 지금 4차선 연육교 솔라시도가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접근성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해남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솔라시도입니다. 원래 솔라시도 계획은 한 3만 6천 명 정도 인구 유입을 시켜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4차선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강산권 개발 사업은 그란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저는 4년 전에 이걸 공약으로도 넣었었습니다만은 실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금강골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래서 금강골을 활성화시키고 또 야간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휴식처로서 또 관광객들이 와서 수면 고경잔을 좀 만들어서 금강 주수지에 만들어서 그런 걸 좀 해보겠다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제수비였는데 그 공약을 이행을 제가 그 한 건 이행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변경해서 지금 했습니다만은 금강골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 세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해남군의 접근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은 이 외에도 추가적인 계획들이 검토 추진되고 있습니다. 착실한 준비를 통해 해남의 소중한 자원들이 전국에 곽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명현강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대해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 행복 시대를 위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홍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예상 밖으로 군정 질문 답변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은 오후 일정대로 이어갈까요? 오후 일정대로 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찬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나무 마산면 산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찬혁 의원입니다. 먼저 애정어린 관심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불철주야 국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명령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안을 힘찬 도약, 살만나는 어떤 해남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5대 군정 방침에 15대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도시 조성사업과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분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이 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4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나면 교수님께서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 중립 에듀센터와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탄소 중립 에듀센터는 2025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국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전문 교육기관과 스마트 기술을 통한 탄소 중립 체험 공간을 구축하여 탄소 중립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탄소 중립 에듀센터가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 공간으로서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탄소 중립 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탄소 중립 에듀센터 구축 사업의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는 지난 9월 미국에서 2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제출해 주신 답변 자료를 보면 ICT 신산업 핵심 기반 시설로 데이터 발전소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국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해안 생태 정원 도시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남해안 생태 정원 도시 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솔라시도 내에 정원 도시 기반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국정과제 대응 전략으로 발굴해서 산림청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국비, 지방비 각각 50%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400억으로 나왔는데 사업비가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사업 대상지 확정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인근 영안군의 산업단지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인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솔라시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수익형 공익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주 대상자 세대가 지분을 투자하면 향후 20년 동안 세대당 매월 3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했는데 협의 결과 지금은 총 123세대가 월 50만 원을 배당받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단지의 2021년 총 매출액이 417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65억 원, 순이익이 41억 원입니다. 여기에 주민투자자 전체가 받는 수익금은 연 7억 3,800만 원으로 영업이익에 따른 주민투자금에 대한 비율이 전체 4.5%밖에 배당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이라 한다면 배당 규모를 다시 한 번 더 협상하면서 투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규정해 놓고 놓은 취지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기여부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에 군수님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주변 국유 간척 농지에 대한 분양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간척 개간 사업에 따른 농지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한 간척지 장기 임대 제도를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결국 주민들은 바다를 내주고 기대했던 농지는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법인들은 간척 농지를 대규모 단지로 임차하면서 기업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었고, 투자 전문 기업들은 골프장, 태양광 발전 사업 등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상생 발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법제도 등 여러 가지 한계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남군과 전라남도가 함께 국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군수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앞서 질문해 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살기 좋은 으뜸 해남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민찬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 유치와 정책 사업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말씀하신 큰 틀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림형 구성리 1원 632만 평 부지에 오늘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자하여 인구 36,600여 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은 38%입니다. 시행자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주식회사이며 보성산업과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등 6개 업체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표준도시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정원도시, 언택트도시, 스마트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48만 평 부지에 9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18억 규모의 솔라시도 골프장을 준공 운영하고 있으며 15만 평 규모의 산이정원이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5만 평이 우선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내에서 스마트시티 조성과 탄소중립 에듀센터, 청년 창업 지원센터, 김치 원료 공급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등 도시 비전에 부합하는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 교육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5억 원입니다. 기본계획, 연구 영역 수행 및 공공 건축물 사전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하기 위하여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착공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노드를 위한 ICT 신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로 IT 인프라를 중앙 집중식 환경으로 전용 건물에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운영, 관리, 지원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0여 개, 세계적으로는 4,4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1일 미국 TGK 주식회사와 전라남도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 개발이 참여하여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계획은 기업도시 내에 오늘 2030년까지 2조 6천억 원의 사업비로 수전 용량 40메가와트 이상 데이터센터 5기 총 200메가와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과 전라남도에서도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추진 전략 용역을 착수하였고 154kV 변전소 신설을 건의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한전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 반영 요청 등 대응과 함께 전라남도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유기적인 협조로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은 60헥타 규모로 생태정원과 생활정원 등 정원도시 기반을 구축하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대불산단 등이 인접한 기업도시 생활권에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게 됩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산림청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국비 6억 6천만 원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현재 2022년부터 2023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6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찬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솔라시도 기업도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시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에 소득 증대 사업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향토기업 참여에 따른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등 지역주민 의지가 반영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 2에 따라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동의를 거쳐 2020년 준공하였으며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산업 투자 이익금에 대하여 지역 주민 123세대에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월 약 5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160억이며 투자 기간은 20년입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산업은 지역 주민, 전라남도, 우리 군, 기업도시가 함께 협력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향후 태양광 사업 추진 시 발전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지구 기업도시 주변 국유 간척 농지의
주민들의 분양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척농지 분양 요구에 대한 정부 방침에 관해서 현재 영산강 간척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간척지 분양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간척지의 경우 지난 2007년까지 개인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2008년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법인을 통한 장기 임대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농 규모를 확대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간척농지의 주민 분양은 정부 정책 변화가 우선인 만큼 지금까지 산림의 이장단의 분양 요구 성명서 발표와 청와대 및 중앙부처의 분양 건의가 이어졌지만 정부 방침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농림식품부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정부 방침이 주민 매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군수님의 답변이 군정 안에 완전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생활 정치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의 한 기업도시의 시작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핑크빛 청사지를 내걸고 제2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의 예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솔라시도가 관광 레저, 알리백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에 속도를 내면서 기대와 함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솔라시도가 추구하는 미래의 표준도시, 글로벌 스마트 휴양 관광 레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체계적 향구적인 개발 계획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떠실까요? 우리 민차적 의원의 군정 질문과 답변이 너무 빨리 끝나는 관계로 정의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진행을 할까요? 네, 다음은 서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과분한 사랑을 주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황산문내 하원 지역구 서혜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처음 군의원 출마 시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경청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녹아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현장 위주의 생활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늘 부족하기만 해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안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또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부족함을 함께 채우며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애정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전국의 본이 되는 군정으로 우리 해남의 희망을 키워가고 계시는 명예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크게 박수를 드리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반열에 올라선 해남군의 이상, 거기에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이 함께하고 있음에 크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사이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었던 사항들도 간과했던 것은 아닌지, 순간의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로 다가오는 현실은 철저한 대비만이 극복이라고 생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26일 공포되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행정기관의 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남군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해남군수가 되고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는 부군수로 지정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 감독자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우리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시설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사고 재해자는 10만 2,273명이었고 질병재해자는 2만 435명으로 총 12만 2,713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3.2%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23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7건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죽곡정수장 지하 저류조 청소 작업 중에 근로자가 질식 사고가 발생한 사항,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동작구청의 가로수 재건 중에 감전사고가 발생한 사항, 서울시 교육청의 CCTV 점검 중 추락한 사고, 사천시청 벌목 작업 중 쓰러진 소나무에 깔린 사고, 강서구청의 수목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 산청군의 폐기물 처리장 굴삭기 사고, 강화군 해양쓰레기 작업 중 바다에 빠지는 사고 등인데 사고들의 유행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고 현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을 사항이기도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 예방은 민간기업만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사례로부터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시설 등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열악한 여건을 당연한 사항으로 감내하며 그 책임을 감당했고 근무해 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 건설회사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되고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가 가까운 인근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도 우리는 나무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불감증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환경과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에 의한 인명피해로 젊은 소녀 가장이 안타까운 사연은 연일 요새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공장장은 입건되고 안전교육자료와 작업 매뉴얼, 작업계획 서류 등은 압수수색되어 근무 지침대로
지켰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강원 원주 생활자원해수센터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업무와 관련된 중대 대상은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경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별 안전계획과 의무이행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근본 조직 개편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TF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 의원이 이 질문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보건소 실무적인 답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만 오늘 관외 출장으로 답변을 듣지 못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남군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사항, 문제점, 향후 계획과 둘째,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셋째, 군관리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 개선 계획, 넷째, 중대재해 적용 대상 시설물 의무 인력 배치 실태 등에 대해 명은강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의 깊은 애정과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서익은 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과 준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그 적용 대상과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는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는 총무과,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안전도시가로 나누어 처리하여 오다가 지난 9월 1일자로 안전도시가 내에 중대재해 예방 TF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 현황 파악 등을 포함하는 중대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 답변 드리자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우리 군의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군청, 문화예술회관, 우술체육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망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2022년 현원 기준 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1,744명이며 중대시민재해시설은 총 12곳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군에서는 대응 매뉴얼 배부와 현업 사업장을 포함한 전 직원 안전관리 교육 등을 상시로 실시해
부서별 관리 사업장에 맞는 안전, 보건, 확보 방안 마련과 그 이행 여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일이 절대 없어야겠다는 점을 강조해 사소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서 중대 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나오겠습니까? 네. 사업장과 관리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인 부서장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보면 중대재해는 종사자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해남군의 중대재해 관련 경영 책임자로서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종사자 및 국민들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적용 대상 시설별 의무인력 배치 현황은 우리 군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현재 안전교통과에서 중대재해 예방 TF를 설치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총괄 관리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 중대재해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시설별 의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곳은 총 15개소가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경우 시설 운영에 있어 관련법에 의거 자격증을 소유한 인력이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생활자원 처리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어 원활하게 운영 중이며 이와 더불어 현재 담당 인력 외에도 유사시 대체 가능하도록 신규 채용 시 관련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안전교통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중대재해법 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일단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는데요. 이 업무 지금 맡으신 데는 지금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맡으시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 총괄적으로는 이번 조직 개편. 예,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 이제 총괄부서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의 그 중요성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최고 경영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중대 산업재해 대응 안전관리 보건관리 지정 체계도에 의해서 그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그 현장에서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괄 부서장으로서 그 책임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예,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의 종사자와 모든 국민이 주의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남 군의 안전총괄부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대상인 군 산하 각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울러 중대 시민재해 대상인 군 관리 공중 이용 시설물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에 방해가 되는 사소한 것이라도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쓰는 등 중대재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해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가 예상되는 부서에 전문직을 배치해서 지금 직영하거나 시설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좀 관리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총괄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점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전문 인력 배치 총국과장이 마치 그 병가여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된 그 의원님의 질문은 그 주무 부서에서 그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군 중대재해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시설 15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무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모공원 화장장에는 가스 안전관리, 문화예술회관은 전기, 가스, 열관리, 기계 설비,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생활자원 처리 시설에는 전기와 환경, 자원순환시설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등 각 시설별로 구비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군관리 대상 시설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에 맞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만은 소수 인력을 인력으로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또 근무에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책임감 때문에 업무 시간 외에 또 긴장도 하고 출동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서에 근무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조금 전 군수님 답변 내용과 서면 자료에 의하면은 해남군의 경우에는 28개 부서에서 15개 분야, 약 371명이 현업 근로자로 지금 돼 있고 또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전 직원 약 1,744명 전체 대상으로 있게 돼 있고 중대시민재해 공동이용 시설물은 약 12개소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군수님께서 종사자와 국민들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 절차를 빈틈없이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과장님,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장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업무를 짧은 기간이지만 추진하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안전교통과는 안전총괄부서로서 해양군 안전 컨트롤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담당 부서, 특히 현업부서에서는 부서장 중심으로 전 직원이 안전관리 요원화가 되어 365일 사업장 곳곳의 안전위험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선제적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할 때 종사자와 국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현업 현장에서 역할 정말 빈틈없이 하셔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재해 예방을 위한 위해나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 하루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안이나 이후 일정 계획이 있다면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 확보와 그 이행을 위한 절차, 이행 점검 여부,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무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 영역을 의뢰하여 올 연말까지 해남군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마련된 절차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현업업무부서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전 부서로 확대하여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우리 군 종사자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대응 체계를 통해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하반기 각 1회씩 외부 전문기관의 그 이행 점검을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및 집행을 적극 건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철저히 잘 이행이 돼서 정말 이 자체도 제로 그러한 실적으로 전국에 봉의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행강 군수님과 총궐부서 과장의 답변을 잘 들으시고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재해를 유발하는 많은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사고들을 간과하다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만 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함께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아니한 생각을 하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위기가 나에게도 크고 작게 다가왔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철저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해는 너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 모두가 동참해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전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답변 내용과 같이 예산 편성 지원, 진단 결과에 의해 하루빨리 지경과 이수타의 구분을 통해 중대재해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군정의 주요 과제를 삼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사자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제로군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해남의 이상이 전국에 봉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삶 나는 어떤 해남을 위해 견제와 협력을 배가하여 힘찬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 군의회 산업건설위원 이상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남군 개청 이래 가장 큰 국비사업기관인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우리 해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명현관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자 신문에 해남 친환경 쌀 450톤 매년 미국 수출 계약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농어촌이 위기입니다. 농업이 국가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하지만 고령화,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청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전년 대비 26.4%가 폭락했습니다. 우리 군 농민들의 시름이 신곡 수확을 앞두고 농민은 물론 지역 농협마저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해남 군수 공약 5대 방침, 15개 전략, 115개 세부 실천 과제 중 지속 가능 미래 농업 4대 전략, 3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시던데요. 청정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기후 변화 대응 탄소 중립 선도, 부자 농촌, 미래 농식품 산업 육성, 해양 환경 개선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이 중 부자 농촌, 미래 농식품 산업 육성의 세부 실천 과제로 김치 산업 융복합화,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식품 소재 반가공 산업 육성, 해남 고구마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 고부가가치 농식품 소재 산업 육성, 해남 고구마 연구센터 운영이 계획되어 있고 해남 고구마 랜드 조성, 해남 고구마 연구단지 조성, 해남 고구마 윤작 체계 정착, 고구마 활용 개발 제품 지원, 고구마 식품 가공 개발 지원, 고구마와 식용 곤충 연계한 메디푸드 개발, 반려동물 시장 증가에 대비한 반려동물 식품 개발, 고구마 활용 화장품 개발 지원, 의약품 소재 개발 지원 등 해남 배추와 해남 고구마를 이용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 융복합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2030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에도 기재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우리 해남 농산물 중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판매를 할 때까지 쌀 가격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군 쌀에 대한 농촌 융복합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슬리는 즉석밥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기농 식품회사로 미국 내 대형 소매 업체에 진출해 한국 쌀을 이용한 고급 즉석밥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한국 기업이다 합니다. 군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민슬리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즉석밥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정 질문 실가소 답변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떡과 디저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과 떡을 제조, 판매하는 상가들, 전국 떡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음식 명인들과 머리를 맞대어 영광 모시떡, 제주도의 오메기떡과 같은 해남군의 쌀로 만든 떡을 브랜드화하여 포장, 홍보, 유통, 상품화 전 단계 조직적 관리, 개발을 양성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술을 보급하여 우리 쌀과 소비 촉진과 농가 및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부자 농촌을 이룰 수 있는 미래 먹거리 관광 상품을 될 수 있는 우리 군 브랜드 떡을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제품화가 되면 떡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제품화와 동시에 우리 구역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쌀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하여 떡 이외에 쌀과 우리 농산물,
이용한 시범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우리 군에서 시설하여 임대해 주는 전국 공모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군 쌀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전폭적인 쌀 소비 사업 지원에 관심 있는 타 지역 분들도 우리 군의 정착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해남군 관계된 모든 부서에서 총력을 다해 우리 군 농민들만큼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쌀 걱정 안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해남군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 민홍일 의원님께서 계곡역과 관련된 군정 답변 질문 중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거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주 해저터널과 연계하여 완도 쪽으로 정차 구간을 만들 계획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먼저 발빠른 대응이 있다고 봅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제주 해저터널과 관련하여 정차역을 어디쯤으로 구성하고 계시는지와 계곡역의 활성화와 계획하고 계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객관적인 분석에 맞춤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게 아닌 먼저 계획하고 계신 문화거리 조성, 복합 웰컴 센터의 건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님께서는 발언 때에 나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군정 발전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미국 미슬린 450톤 쌀 수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미슬린과 친환경 쌀, 미국의 인증을 받는 쌀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쌀 수출의 전체가 1,600톤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450톤이면 굉장히 많은 쌀을 이렇게 수출하게 됐는데요. 이런 기업들과 융합 기업에 관련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아마 지금 아까 첫 번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미슬리는 그런 부분을 국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융합화 사업에 대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쌀 관련한 쌀로 만든 또 가공식품, 이런 또 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우리 농어촌 지역이고 또 우리가 농수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에 대한 그런 사업들, 그런 또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성 임성간 철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안도는 목포 제주 해저터널을 안도를 거쳐서 제주로 가는 방향으로 건의보다는 그런 심포지엄을 갖고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당연히 해남을 통해서 제주로 들어가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리 갔었을 때 지금도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돌렸었을 때 그런 많은 경비와 타당성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걱정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막 한 번에 하셔서 내가 지금 또 제가 빠진 거 있는가요? 떡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떡 브랜드 사업도 당연히 해남미술을 통해서 전에 해풍 떡 삼산 떡방 아니죠? 여기서 좀 상호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남의 특색마을 다운 브랜드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해서 당연히 개발할 수 있으면,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도 지금까지 지원 안 했던 해남에 있는 떡을 만드는 방앗간이랄지 떡 사업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인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과감하게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 협의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해남에 있는 업체들은 조금 영세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런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또 뭐 빠진 것이 있으신가요? 네, 군수님, 제가 실과서에서도 이제 답변을 미리 받고 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떡 52개소 중 떡 가공 공장 52개 영업소 52개 중에 작년 3차 추경으로 4개소만 2천만 원 지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떡도 방앗간에서 기름을 취급하는 뭐 착유를 하는 데도 있고요. 분쇄 고춧가루를 빻는 곳도 있고 떡만 또 만드는 곳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일부 구간만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주다 보면 이렇게 시설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떡 공장 한 개소를 중점으로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군 전체의 이 실과소들 담당 실과소들 연계하셔가지고 떡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떡을 가공하고 있는 이 영세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우리 쌀도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떡에 대한 또 우리 쌀 소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로 줄 수 없어서 과연 그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보니까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마인드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세 군데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의 그런 산업화 하는데 또 그런 의지가 있다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고 시작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보기도 하고요.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네, 청년 공공주택 건립에 쓰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많은 인원의 신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었죠. 네, 몇 명이었죠?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7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그 새내기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으로 이제 주소가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걸 청년들도 대상이 되고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할 건데요. 그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재무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관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요. 네, 관사했습니다. 그 해남 구 보건소 관사회가 남자 6명이 지금 네, 입주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원룸으로 해서 2명씩 사용하는 건가요? 지금 좀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군수님 배려하셔가지고 신속하게 그쪽 좀 개선을 했고요.
남녀가 구별되게 있어야 돼서 좀 많은 수는 지금 받지 못하고,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년 임대주택이 건립이 된다 하면 물론 관내 청년의 이주에 오신 분들을 위한 정책도 되겠지만 저희들 관공서에 근무하는 우리 신규 직원들도 충분히 배려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인구 정책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구 보건소 관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여성 숙소는 한 개인데 4명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개에 4명 이제 방이 여러 개인가 보더라고요. 아파트. 최근에 지금 뭐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간도 저희들이 기존 관사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그것은 추진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 입장으로 가용 자원이 있다 하면 충분히 제공을 해서 여기 신규 직원들이 와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여성 숙소는 유통지원과에서 총무과로 관리가 예정이라고 그래서요. 네.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지금 서무팀에서, 예전 서무팀입니다. 지금은 행정팀에서 직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시설 개선 내지는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그때 접촉을 해와서 충분히 저희들이 가용 자원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 공공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청년 공공 임대주택이 이제 2025년에 준공이 된다 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공무원들 입주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앞전 의회 설명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당초 계획에는 제가 알기로 더 축소됐던 사항을 군수님께서 많이 배려하셔가지고 저희들 군정 정책이 청년 입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 그쪽 내에서 가족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하고, 또 그 옆에 체육관 부지 옆에도 유휴 공간을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게 공간까지 포함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직원들 공무원 그 관사를 신축하거나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그 계획까지는 없고요. 다만 그게 가능한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라면 결제라인 거쳐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공무원 분들도 고생하시는데 복지가 좀 제공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만 너무 생각해서 또 지역의 청년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구민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3차 추경 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관련 도입을 주장하여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많은 노력과 배움을 통한 삶에 와닿는 실질적이며 공정하고 진실된 의정 활동을 한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해드리며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고민하고 제안을 제시하며 해남군의회와 집행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해남군의원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상정, 민경매, 이기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세 분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정 의원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행 방안과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실행 방안에 대해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민경미 의원께서는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두 번째,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세 번째, 빈집관리 대책 등 주택 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 네 번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계획, 다섯 번째,
하수 처리 용량 완화 대책. 6번째, 청사내 회의실의 탄력적 활용 방안. 7번째, 지역 내 각종 행사 운영 시 간소화 방안. 8번째, 해남 사랑 상품권 지원 대책에 대해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 의원께서는 관내 유원지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부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명예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0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